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입니다. 오늘 스피드 분양가 중계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분양이 좀 많습니다. 다음 주에 아무래도 전국이 계엄이다, 탄핵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분양을 하는 입장들에서 건설사든 시행이든 차라리 빨리 하거나 아니면 좀 미루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도 한 2배 정도 분양 물량이 있고요. 또 오늘 평택에서만 분양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 영상을 2개나 찍었는데 지금 이 영상이 3번째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단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스피드 영상으로 다룬다는 거. 근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새에 평택 원도심에 들어왔던 힐스테이트 평택역이라든가 스카이 헤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브레이시티에 들어왔던 한신더유를 촬영하면서 특히나 힐스테이트 평택역 영상에서 저 평택 전반적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길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영상 꼭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동시에 찍어서 하루 이틀 차로 올라갈 텐데 오늘 고덕 국제 신도시에 들어가는 미래도 파밀리 같은 경우에 사전 청약에 있었던 분상제 적용되고 거주 의무가 3년이 적용되는 단지거든요. 그 얘기는 싸게 나왔던 얘기죠. 그 단지는 꼭 제가 보기에는 분양을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 그 영상도 참조하시고 더군다나 브레인시티에 오늘 2개 단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좀 전에 찍었는데 브레인시티 아마 대장이 될 만한 단지죠. 거의 2000세대급 푸르지오 수영장과 사우나까지 들어가주는 그 단지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영상은 뭐냐? 오늘 하루만 3번째 찍는데 스피드 분양가 중에 30하고요. 브레인시티 수자인입니다. 한양 수자인이죠. 한양 수자인은 얼마 전에 김포 걸포북변 쪽에 들어가는 걸 한번 다뤘었는데 잘 됐죠. 이번엔 브레인시티에 들어가는데 한줄평이 이렇습니다. 가장 싸다 하지만 가장 쌉니다. 브레인시티 쪽에 들어간 단지들이 얼마 전에 한신도요가 있었고 오늘 푸르지오가 있고 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쌉니다. 하지만 이쪽이 미분양이 꽤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죠. 평택 전체가 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가장 싸지만 그렇다고 분양이 잘 될 거냐에 대해서는 그 일기동 그렇게 맑지는 못하다 이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평을 가장 싸다 하지만 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7일 1순위 청약이 있고요. 그게는 월요일에 특공이 있다는 얘기죠. 역세권은 아닙니다. 여기 뒤에 도보 아니라고 써놨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역이 서정역과 지제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2.5km, 3km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분양이 뜨죠. 브레인시티 자체가 꽤 큰 미니 신도시급 18,000세대 정도 급이었나? 꽤 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고덕 국제 신도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정역 왼쪽에 있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브레인시티가 들어서는데 브레인시티는 지난번 평택을 다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평택 내에서 직주 근접 가능한 택지 개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택 워낙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고 인구도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들어간 택지지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고덕이라든가 여기 지제역 있거든요. 올해 또 이 왼쪽도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이런 쪽에 비해서는 역세권을 갖춘 곳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격은 좀 싸게 나와주고 있는 5억대선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푸르지오를 방금 전에 찍었는데 얘는 거의 2000세대급이고 여기 들어갑니다.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브레인시티 내에서 입지 측면에서 밀린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브레인시티 전체가 역세권에서는 멀고요. 일반 산업단지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들도 많이 들어와주기 때문에 여기 개발계획 카이스트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주대 병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위치고 단지별로 호불호가 그렇게 많이 갈릴 만한 곳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는 지금도 환경국립대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자인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초등학교 유치원 거의 초품학급으로 갖고 있고요. 고등학교 중학교도 멀지가 않습니다. 즉 전반적인 입지 조건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브레인시티 어느 단지도 빠지는 입지에 있는 단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브레인시티 전체적으로 역세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수는 889세대 거의 1000세대 좀 가깝죠. 100여 세대 모자라는데 그래도 중규모 단지에서 좀 큰 단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9에 34층은 6개 동이 들어가줍니다.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고층으로 들어가지고 6개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는 27년 12월 예정입니다. 따라 3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입주 대기 시간 중에서는 조금 짧은 감도 있긴 합니다. 기본 분양가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3년, 거주 의무는 없는 분상제에 해당하는 지역, 공공택지 지역이니까요. 다만 거주 의무가 없다는 게 오늘 같이 영상 찍은 미래도 파밀리와는 다릅니다. 걔는 거주 의무가 3년이 있었죠. 대신에 싸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 수자인은 기본 분양가가 4.6에서 5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고 들어가 보시면 5984 딱 한 타입씩 나오는데 84가 주력입니다. 900여 세대 중에 650세대 정도 되니까 84형이 주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입은 따라 없고 5984 딱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분양가도 간단합니다. 84 같은 경우에 1층 4억 5,600부터 시작해서 최고층까지 기준층으로 6층 이상은 그냥 다 기준층으로 설정해 버렸어요.
5억 800만 원, 5억 100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확인되지만 계약금은 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약금 5%, 중도금 이자 후불제입니다. 계약금 5%는 최근에 이쪽이 계약금 10%도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좀 낮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확장비는 600에 나왔고 에어컨은 내기 기준 710에 나왔습니다. 확장비는 분상제 적용답게 한 1500 정도 싸게 나왔는데 에어컨은 내기 기준 710이면 뭐 그렇게 싸게 나온 건 아니다. 그냥 비슷하게 나왔다. 보통 750 정도 하니까요. 네, 옵션은 2000이 나왔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가전은 제가 빼고 계산하죠. 가전은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입주 박람회 때 마련하시거나 있던 거 갖고 들어가니까 모든 단지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 정도인데, 삼연동 슬라이딩이 160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주방 가구 특허가 200선, 그 다음에 주방 홈바 300선, 주방 상판 및 벽체가 280선. 다 합하면 주방에 들어가는 게 제일 원래 비싸죠. 따라서 한 800선 정도가 되는데 아주 비싸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더 고급화시키면 여기에만 거의 뭐 1500, 2000 돈 늘어난 데들이 많기 때문에, 거실 아트홀은 180선, 조명 특허 같은 거 400선. 평균적인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뭐 단열 필름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따라서 2000선으로 뭐 선택이 있으면 비싼 쪽 갖다가 제가 넣어드리는데 얘는 뭐 선택 폭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때리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 분양가에다가 확장비하고 에어컨 합하면 1300, 합하면 대략 3000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내가 옵션에서 아무래도 좀 빼실 거 있다 보니까 저층에는 3000을 더해드렸고 고층에는 4000을 더했습니다. 여유 잡고. 따라서 4.9억에서 5.4억 정도가 수자인의, 이번에 들어간 브레인시티 수자인의 실질적 분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맞추면 저층이지만 4.9억, 4억대도 있긴 합니다. 예. 평면도는요, 확인이 요망이 됐죠. 지금 아직 다 떠있진 않은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정도까지 떠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근데 세대별 정보 같은 거에서 평면도가 뜨게 되는데 걔는 아직 안 떠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미리 확인하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중규모 단지보다 조금 큰 단지긴 한데 키즈 카페라든가 작은 도서관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이런 것도 요즘 독서실들, GX 필라테스 피트니스 한 번에 묶어서 체육시설, 골프 연습장 들어가지고요. 1층 쪽에 얘는 주민 카페가 들어간다는 점은 이제 중규모 단지에서 조금 그래도 신경 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은 다 들어가는 거고, 돌봄센터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 들어가게 돼 있죠, 법적으로. 따라서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900여 세대급에 맞게 들어갔다, 그다음에 주민 카페 정도가 들어가 준다는 게 특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는 1.35대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홈페이지 그랜드 오픈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뭐 브레인시티가 다르지만 새로 만들어진 택지 개발 지구잖아요. 따라서 초중고가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길 하나 건너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개설될 예정이고요. 고등학교도 멀지 않은 곳에, 중학교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중학교가 그나마 조금 멀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칠게 재보면 800m급 정도, 중학교 저학년생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뭐 못 걸을 거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성은 브레인시티나 지제 고덕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막 개발이 돼서 들어가고 있고 분양도 한참 하고 있는 지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완성되면 당연히 편의성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단지들을 지금 막 다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는 단지들은 26년 8월에 들어가는 단지, 그래도 한 거의 1년 반 정도 남았죠.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즉 얘가 지금 지구가 갖춰지고 나중에 들어가는 단지 아니기 때문에 편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중심상업지구 갖춰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하지만 지금 이미 서정리역 쪽이라든가 고덕은 19년도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고, 특히나 비슷한 거리 위치는 평택 원도심이 있습니다. 평택역이 있는데 평택역 쪽에도 편의성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제 수자인에 대한 기본 정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가 착한 적절한 평가해 봐야 되는데, 뒤에 있는 계산을 보면서 표를 정해야 될까 볼게요. 일단 오늘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 영상들 참고하시고 한 달 이내에 찍은 영상들인데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일단 브레인시티는 27년 12월에 거의 28년 다 돼서 들어가긴 합니다. 4.9에서 5.4가 나왔어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한신도의 브레인시티 분양이 있었거든요. 물론 미분양이 났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5억에서 5.6억이었습니다. 한 2천 정도 비싸게 나왔던 거죠. 2, 3천.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 푸르지오가 들어가요. 푸르지오는 얘보다 좀 한 4, 5점 비싸게 나왔습니다. 다만 푸르지오는 2000세대에 해당하는 단지고 수영장과 사우나 같은 것까지 다 들어가 줍니다. 즉 브레인시티의 대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에 비해서는 싸게 나왔지만 규모라든가 어떤 시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막 무조건 싸게 나왔다 푸르지오보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덕신도시가 있죠. 고덕신도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9년도부터 들어간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서정리역 주변에 들어간 아파트가 있고 중앙공원 쪽, 한박산 중앙공원 쪽 혹은 에듀타운 쪽에 들어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이 둘 다 6억에서 6억 5천 사이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2, 3천 좀 비싸게 거래되는 놈, 저가보다 2, 3천 싸게 거래되는 놈도 있긴 있어요. 대략적으로 6억에서 6.5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고덕신도시 쪽 아파트보다는 브레인시티의 입지가 빠지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딱 보셔도 규모 자체가 훨씬 더 크고요. 그렇죠? 역도 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고덕도 여기서 먼 쪽 단지들이 있어요. 대신 그쪽 에듀타운이라고 하는 거,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쪽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신축이기도 하고 여하튼 요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1억 정도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전부 좀 9억까지 갔던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덕신도시에 사전청약에 있어서 상당히 싸게 나온 아파트가 같은 날 분양하죠. 미래도 파밀리 얘는 넣어보셔야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같은 날 찍고 있어요 지금. 5.1에서 5.6억에 나와서 얘하고도 비슷한 의미였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고덕신도시에 들어가는 미래도 파밀리가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평택역과 스카이론 얘네도 얼마 전에 분양했습니다. 이거는 원도심 쪽입니다. 서정리에서 지제역 거쳐서 평택역으로 가면 여기 원도심 있죠. 이 원도심에 여기 합정주공 1, 2단지가 있었거든요. 얘가 재건축돼서 상당히 큰 규모, 여기도 거의 2000세대급 들어가거든요. 35층짜리 14개 동인가? 여기도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데 여기 역세권입니다. 더군다나 요거하고 여기 분양 좀 아직 떠있는데 스카이론이라는 놈이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물론 얘는 미분양 났고 이 힐스테이트 평택역도 그래도 원도심의 어떤 저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걸 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선방을 좀 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판되진 못했어요. 여하튼 그래도 얘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가격을 이렇게 나왔거든요. 6.4개 7억 정도 나왔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힐스 평택역은 좀 선방을 했고 스카이로는 미련이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보다는 1.5억 정도가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사비전 레이크 프로지오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 평택 원도심 모든 원도심이 그렇지만 원도심이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개발되는 건 택지지구 이런 게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개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섰거든요. 합정주공도 그때 들어섰던 거죠. 원도심은 바깥쪽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아파트 빼곡히 많죠. 얘네들이 바로 고덕국제신도시라든가 브레인시티 혹은 지제역 쪽이 개발되기 이전에 2010년대 정도부터 들어온 아파트 최근에 들어온 놈도 있어요. 그 놈들입니다. 여기 소사 비전지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도 특징이 뭐냐면 평택역까지 거리가 한 3km 정도 됩니다. 가까운 놈은 한 2km 정도 1.5km 되고요. 여하튼 역세권이 아니죠. 그리고 연차가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쪽 아파트들인데 역세권 아니라는 점은 브레인시티랑 비슷하고 오히려 연차는 좀 됐고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된 곳은 아닙니다. 택지로 지정돼서 개발은 됐는데 대규모는 아니었죠. 이쪽 가격이 이래요. 지금 4.5억에서 5.5억 정도고 그쪽 대장 소사비전지구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크 프루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배달이 저수지인가? 네, 있습니다. 요 바로 앞에 있는 평택 비전 레이크 프루조 아파트인데 이거 딱 봐도 어떻습니까? 조망 좋고 괜찮을 것 같죠? 얘가 대장인데 이쪽에서는 5억에서 6.2억입니다. 이거보다는 좀 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비교해서는 싸게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소사비전 레이크 프루조도 역세권이 아닌데다가 그죠? 평택역까지 거리도 있고 오히려 브레인시티가 앞으로 향후 개발이 다 돼야겠지만 입주가 다 돼야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적어도 소사비전지보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더 좋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평택역 원도심이 역세권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브레인시티가 그 사이에서 원래 위치하는 건데 가격 자체는 소사비전 구축들이나 준시축보다도 싸거나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나쁜 가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역 쪽에 들어가 있는 헬스라든가 더샵이 있는데 더샵이 이쪽에 대장이죠. 바로 지지역까지 걸어갈 수도 있는 데다가 거기 GTX-C 들어오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마트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8.5까지 그래도 아직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사비전의 준신축과 유사하다. 소사비전은 여기 말합니다. 얘도 이제 브레인시티의 공통점은 역세권이 아니다는 점. 근데 얘는 연차도 좀 더 됐을 뿐더러 브레인시티처럼 대규모 택지지구가 한 방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사비전보다는 브레인시티가 낫다고 추후에 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 형성 측면에서. 근데 걔 실거래가랑 지금 현재 비슷하게 나온 걸 봤을 때 나쁘진 않은 가격입니다. 더구나 소사비전 쪽이 지금 평택 전반적으로 그렇거든요. 맞았어요. 21년도에 맞고 나서 아예 지금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문제도 있는데다가 평택 쪽에 분양이 워낙에 많습니다. 입주도 많고 청약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낮아져서 회복이 아예 안 된 가격이에요. 왜냐면 얘네가 레프만 하더라도 소스 쪽 레이크 프루즈만 하더라도 전국적에 8억까지 갔던 놈이에요. 그놈이 지금 2억이 떨어져서 거의 30% 떨어져갖고 지금 헬렐레 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싸게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 입지보다는 저는 브레인시티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여러 가지 개발 측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이나 병원뿐만 아니라 입지 자체 그리고 대규모 개발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따라서 이것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지금 얘네들 한신더유라든가 프로지오는 뭐 같은 날 분야지만 한신더유가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했는데 이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낮죠. 그 밖에도 브레인시티 쪽에 미분양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위축돼 있죠.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뭐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나쁘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따라서 소사비전 준식주가 유사하다는 점에서는 들어갈 만한 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원도심 청약 얘네들이죠. 힐스 평택이나 얘네들보다는 1.5개 낮고 고덕의 한실거래가보다도 1.5개 낮아요. 다만 원도심 역세권이나 고덕 신도시보다는 위치 자체가 좀 빠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내에서는 최근 분양가 중에는 가장 싸게 나오긴 했어요. 얘가 옆에 있잖아요. 이거 한신도요라든가 오늘 같은 날 분양하는 푸르지오라든가 얘네들에 비해서는 싸게 나온 건 맞습니다. 다만 푸르지오가 비싸게 나왔지만 얘는 규모가 다르잖아요. 2000세대급에다가 커뮤니티 없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영상들 오늘 찍은 영상들에 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번 주에 있는 분양 3개가 있잖아요. 하나가 미래도 파밀리, 그 다음에 푸르지오, 그 다음에 수자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복청이 가능하시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일단 1순위는 여기입니다. 미래도 파밀리. 안전만짐이 현재로서도 보장이 돼요. 영상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저는 푸르지오라고 생각합니다. 수자인보다 조금 비싸게 나오긴 했지만 푸르지오가 대장단지란 말이에요. 이 브레인시티에서는. 따라서 얘가 있고 평택에 청약할 생각이 있다면 전제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수자인이다. 다만 셋 중에서 3위라고 해서 얘가 나쁜 거냐? 아닙니다. 브레인시티가 앞으로도 분양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고덕도 있고 지지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 가격들을 봤을 때는 얘가 계약 조건이 일단 계약금 5%잖아요. 중도금도 무이자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후불제로 나왔는데 일단 계약금 5%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잡아놓는 거 이쪽에 꼭 직주 근저로 들어가셔야 된다면 그러면 나쁜 데는 아니다. 다만 같은 날 얘가 있고 얘가 있으니까 하실 거면 중복이 가능하면 얘하고 얘를 하시면서 하셔라. 만약 중복이 불가능하다 당첨일 보시면 되잖아요. 당첨일이 같은 날이거나 만약 이렇다 그러면 얘하고 얘 쪽을 하는 게 맞긴 한 것 같다. 가격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투자가치 평가 안 좋은 시기에 그래도 싸게는 나와준 겁니다. 위치를 평가할 때 다른 것보다도 이미 떨어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소사비전 요거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거든요. 얘네들 구축으로 넘어가는 놈들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가격이 나온 건 나쁘지 않아요. 입지 자체도 저는 브레인시티가 소사 비전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 싸게 나온 건 맞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인지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얼마 전에 있던 한신도에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다만 후에 평택이 반등할 시간은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수혜는 받을 단지죠. 왜냐면 싸게 들어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몇 천이라도 더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줄평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숨을 좀 고르자. 이거 한신도일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당연히 상승기도 아니고 평택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여기뿐만 아니라 브레인시티뿐만 아니라 화영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미분양 엄청 많이 돼 있거든요. 원도심 쪽도 선방을 하고 있을 뿐이지 미분양은 계속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따라서 좀 숨을 고르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직주근접으로 꼭 평택에 들어가셔야 된다면 지금 계속 분양이 있을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놈들을 계속 노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좀 골라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를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평택 시장은 적어도 당분간은 그런 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제가 얼마 뒤에 출장을 가게 되겠는데 지난번에 출장편을 한번 띄워드렸죠. 그때는 지역주택조합을 어차피 영상 떼빵에 대해서 띄워드렸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탄핵, 계엄 뭐 이런 것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조만간 영상을 이번 주에 제 출장 갔을 때 보시라고 영상을 띄워드릴 것 같은데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숨을 고르는 게 좀 맞는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영상은 좀 스피드 분양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짧습니다. 이유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이면 거의 한 달 이내로 평택 분양에 대해서는 3개 단지를 찍었어요. 힐스테이트 평택역, 플래티넘 스카이에론,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 한신도요. 그리고 오늘도 3개 단지를 찍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고덕 신도시에 들어가는 미래도 파밀리에 그 다음에 똑같은 브레인시티에 들어가는 푸르지오도 다뤘고 얘를 다루고 있는데 그 영상들 같이 보시면 평택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은 좀 짧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집걷기 분양 정보 공식 단톡방 주소를 첫 댓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거 말씀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